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돈에 얽힌 그러나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오늘날 각국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 정책, 즉 돈의 가치를 조절하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행위가 과거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한때 범죄였던 행위가 어떻게 국가의 공식 정책이 되었는지 그 거대한 전환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와 배신, 그리고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30여 년 전 1792년의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갓 독립한 신생국가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에 의해 그 기틀이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과 금융 혼란을 겪은 그들은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데 있어 정직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과 국가 사이의 신성한 계약이자 굳건한 맹세였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대륙회의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콘티넨탈이라는 종이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콘티넨탈 한 장의 가치도 없다는 말은 국민적인 속담이 되었습니다. 부정직한 돈은 그 어떤 군대보다도 빠르게 국가를 파멸시킨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1792년 미 의회는 화폐 주조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은 달러를 종이가 아닌 구체적인 금속으로 정의했습니다. 1달러는 수는 24g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금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가치가 정부의 변덕이 아닌 실물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폐국의 관리가 의도적으로 화폐의 순도를 낮추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즉 디베이스먼트를 저지르면 그를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화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같은 행위이며 국가의 신뢰를 배반하는 도덕적 범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이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젊은 공화국은 은화와 금화라는 실물 화폐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팽창하고 새로운 유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1812년 발발한 영국과의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고 정치인들은 은을 채굴하는 고된 과정보다 종이의 약속을 인쇄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시적으로 정화 지불 정지, 즉 종이 화폐를 금이나 은으로 바꿔주는 의무를 중단했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금속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신뢰에 대한 첫 번째 조용한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전히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금융공황이 닥치고 시스템이 붕괴할 때마다 국민들은 근본이 제로의 복귀, 즉 정직한 돈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돈이란 여전히 반짝이는 금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1861년에 발발한 남북전쟁입니다. 연방을 지키기 위한 전쟁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링컨 정부는 과거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었던 결단을 내립니다. 금이나 은의 보증 없이 오직 정부의 약속만으로 가치가 부여되는 종이 돈을 대량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이 지폐는 뒷면이 녹색이어서 그린백이라 불렸습니다. 정부는 그린백으로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군수물자를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폐가 발행될수록 물가는 치솟았고 달러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1864년까지 물가는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1792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은 화폐 가치 훼손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더 이상 사형으로 다스려지는 범죄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시 금속이라는 정직한 돈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종이 돈이라는 새로운 힘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논쟁은 나라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농부와 노동자들은 돈의 가치가 낮은 인플레이션을 선호했고, 돈을 빌려준 은행가와 채권자들은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근본위 제로의 복귀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논쟁이 아닌 돈이란 가치의 약속인가 아니면 정책의 도구인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이었습니다. 1873년 의회는 후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조용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중적 논의도 거의 없이 통화 시스템에서 은을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오직 금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국 이래 경제의 균형을 잡아주던 복본위제가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서민의 돈이었던 은은 사라지고 은행가의 금속인 금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1792년에 화폐 주조법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무시당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정직한 돈의 기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수십 년간 미국 경제는 극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습니다. 1873년, 1893년, 그리고 1907년의 금융공황은 금의 안정성과 정치적 편의성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 했던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통제하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소수의 권력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913년에 나왔습니다. 이 의회가 연방준비제도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를 설립하고 그들에게 막강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필요에 따라 통화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한때 법으로 금지되었던 무에서 돈을 창조하는 행위가 이제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되었습니다. 화폐 가치 훼손에 대한 사형 선고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종이 약속이 먼지로 변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금과 같은 실물 화폐를 긁어모았습니다.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운명적인 행정명령 6102호를 발표합니다. 미국 시민의 금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금화와 금괴를 정해진 가격에 정부에 반납하고 종이 달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을 연상시키지만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당신이 평생 모은 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종이 돈으로 바꿔가라고 명령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금을 모두 거두어들인 직후 달러의 가치를 40%나 폭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국민의 저축 가치가 거의 절반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법에 의해 강제되었습니다. 한때 화폐의 정직성을 정의했던 법의 정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가 자체가 가장 큰 위조 지폐범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을 통해 미국은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당시 세계 금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제대국 미국은 자국의 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그 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은 전쟁과 복지, 전후 부흥을 위해 금 보유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을 필두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깨닫고 미국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금고에서 금괴를 실은 배들이 유럽으로 떠나기 시작했고 신뢰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달러의 금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 중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돈은 그 가치를 보증해줄 어떠한 닷도 없이 오직 국가의 약속과 권위라는 허공에 떠있게 된 것입니다. 한때 도덕적 범죄였던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쟁, 구제금융, 부채 문제를 그저 돈을 더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늘어날수록 그 가치는 조용히 줄어들었습니다. 1971년 이후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95% 이상 하락했습니다. 과거 은화 시대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사려면 이제 20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절도 행위는 경기 부양책 혹은 양적 완화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추문이 아니라 전략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공개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고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성장의 증거라고 옹호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 용어 뒤에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깊이 이해했던 오래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은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신뢰를 희석시키는 것과 같다는 진실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이 편의성으로 서서히 대체되는 도덕적 침식 과정입니다. 1792년의 화폐 주조법은 화폐의 순수성을 생사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그 법을 만든 이들은 건전한 돈이 자유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기초는 잊혀지고 종이와 약속, 그리고 정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화폐 가치 훼손에 대한 사형 제도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범죄 자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가 아니라 법이라는 이름 아래 대낮에 공공연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한때 범죄였던 인플레이션이 합법화된 과정이며 정직한 돈 위에 세워졌던 한 국가가 빌린 시간 위에서 살아가게 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이 지식을 주변과 나누는 것은 대화를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